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이언입니다. 자,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정말 중요한 문법, 바로 준동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준동사 편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그리고 기초자분들의 레벨에 맞춰서 차근차근 여러 편으로 제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준동사 즐겁게 한번 정복해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준동사 마을을 한번 큰 시각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준동사라는 파트는 영어의 여러 문법 파트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법 파트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처음 배우실 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 둔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 준동사라는 마을에는 총 3개의 굵직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명사,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분사. 이 3가지 문법이 존재하는 파트가 바로 준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통 이제 투부정사하고 그냥 부정사라고 부를 때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부정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 문법이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부를 때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냥 투부정사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총 3개의 역할로 쓰여요. 바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우선 이 3가지 역할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법이 바로 투부정사라는 거 우선 참고해 두시고, 자, 두 번째로 바로 이름에서 힌트를 주듯이 움직이는 명사, 바로 동명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동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로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영어로 접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지니게 되겠죠. 동명사에 관한 자세한 부분도 역시 뒤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분사. 분사는 나눌 분자. 바로 한쪽의 피는 바로 동사의 피가 흐르고 한쪽은 형용사의 피가 흐르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단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 영어에서 분사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보겠다라는 것이 시각입니다. 자, 그럼 분사가 사용되는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자아이가 영어로 뭐죠? 자, 여자아이는 a girl. 네, 만약에 귀여운 여자아이, a pretty girl, 되게 똑똑한 여자아이, a smart girl. 이렇게 형용사로 활용했던 표현에 만약에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아이, 이렇게 무언가 동작성과 조금 더 생생함을 표현하는 구조로 같이 읽어볼까요? a dancing girl.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dancing, 이 표현이 바로 분사죠. 뒤에 있는 소녀를 조금 더 동작성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꾸며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 또 하나의 분사는 중고차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중고차란 얘기는 이미 사용이 되어진 자동차란 뜻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used car. 한 번 더 영어로 a used car. 지금도 이렇게 자동차라는 존재에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동작성을 가지고 명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며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사라는 구조가 될 겁니다. 단, 이 분사라는 문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도 느낄 수 있는데, 분사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종류가 2가지라 어렵다기보다는 분사는 문장 속에서 때로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필수 요소가 아닌 경우가 있고, 하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분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핵심 역할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2가지 모두가 공존이 되기 때문에 분사를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앞에 보신 이 준동사의 총 3가지의 문법을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준동사로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과연 영어에서 왜 준동사라는 문법이 존재할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라이언 어순편과 여러 영상 속에서 라이언이 자주 한번 언급을 했죠. 자, 여러분, 영어의 제1원칙이 바로 뭐죠? 바로 세상에 아무리 길거나 짧은 문장 속에도 그 문장의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는 오직 몇 개다? 하나다. 그렇죠. 바로 이 문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된 문법이 바로 준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를 한번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제 명동에 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 몇 개의 문장이었죠? 총 3개의 문장. 즉 마침표가 3번 찍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어제 명동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즉 준동사가 사용된다는 원리는 하나의 문장 속에 동사의 느낌을 여러 번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확장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어의 제1원칙은 준수시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문장의 진짜 주어와 동사는 오직 몇 개? 한 개. 하지만 준동사는 동사의 느낌은 지니고 있지만 문장 속에서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준동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듯이 동사의 느낌이 여러 번 들어가더라도 문장을 세련되게 뽑을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준동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이유는 준동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활용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아까 투부정사도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명사도 이름에서 힌트를 주죠. 움직이는 명사. 동명사도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무언가 한 가지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and, 즉 명사로 인식이 되고, 자, 그 다음 한 단어로 사용되는 명사들도 있죠. 자, 대표적으로 강아지가 영어로 뭐죠? A dog. 책상은 영어로 a desk. 항상 공부하실 때는 관사를 같이 붙여서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배웠던 이 한 단어라는 명사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같은 n으로 인식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똑같이 n인데 그럼 준동사만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준동사는 몸속에 동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동사의 피가 흐른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울라블라와 쌍W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의 예를 들어서 이 준동사의 원리, 즉 동사의 피가 흐른다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예문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저는 토요일에 여자친구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자, 한번 앞에 도입을 잡아볼게요. I want to. 한번 들어보십니다. I want to. 자, 우선 쉽게 설명하면 첫째는 아까 라이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의 진짜 동사는 오직 몇 개다?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 그럼 만약에 또 한 번의 동사를 연결할 때는 제 뒤에 있는 동사는 가짜입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to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준동사의 원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뒷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그리고 긴 명사절 대절의 차이 등도 고려해서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쉽게 또 한 번의 동사를 스피드 있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to.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또 한 번 적고 싶은 동사를 적으시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죠? study. 그리고 이제 study를 내가 적은 다음에 뒤에 울라블라와 쌍W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준동사가 지니는 가장 결정적인 큰 힘이에요. 그럼 뭐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English. 그럼 누구와 함께? With my girlfriend. 그 다음 어디서? 아까는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YBM에서. 그럼 영어로 in YBM. 그 다음 토요일에. 그럼 on Saturday. 바로 이렇게 내가 study라는 준동사 to study를 언급하고 뒷부분에 울라블라와 쌍W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준동사가 지니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비즈니스 예문으로 한 단계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구조가 늘 반복됩니다. 대신에 어휘력이 바뀌면서 문장력이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예문을 비즈니스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늘 구조가 반복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단어가 바뀌어서 문장력이 조금 더 확장된다는 거. 자,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한번 앞에 예문 같이 읽어볼까?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ill b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ill b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이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도 준동사의 원리가 활용이 됐죠. I regret to.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동사의 inform.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장기적으로 확장해서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던 will be unable to라는 표현은 좀 비즈니스체로만 사용되는 격식체의 표현으로 참고만 해두십시오. 자, 그럼 준동사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도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즉 n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관사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겁니다. 단 관사라는 존재는 보통 순수혈통의 명사만 지녀요. 순수혈통이라는 뜻은 주로 이제 한 단어로 끝나는 계열들이죠. 물론 이제 관사 덕까지 언급할 때는 단복수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 코너 중에 관사와 관련된 영상도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순수한 명사들, 대표적인 게 아까 언급했던 a desk, a door, a chair 이런 개념들의 관사가 주로 쓰이고요. 대신에 준동사라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느낌에 또 다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느낌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죠. 즉 아무리 준동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순수혈통의 명사만이 가지는 관사는 지닐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점도 잘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처음 언급했던 준동사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과 함께 천천히 스토리처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준동사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자,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요? 누구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총 3개의 역할로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인 역할,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역할, 세 번째는 부사적인 역할. 자, 그 다음 동명사. 동명사는 이름에서 힌트를 주듯이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적인 역할로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분사. 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분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생동감과 뭔가 되어진 디테일한 느낌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준동사를 큰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라이언이 걱정되는 점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투부정사 미래, 동명사 과거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투부정사는 목적어와 연관된 자리에 주로 미래로 사용이 되고 동명사는 목적어와 관련된 자리 속에서 주로 과거성으로 쓰입니다. 즉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목적어가 아닌 나머지의 자리 속에서는 미래와 과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뉘앙스로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준동사가 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준동사가 사용되는 원리는 이해했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그리고 동명사 왜 똑같은 원리 속에 두 가지의 문법이나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한 가지만 있다면 편하겠죠. 바로 같은 명사로 쓰이더라도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뒤에 영상 속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영상들 여러분이 준동사를 이해하실 때 첫 단계, 그렇죠. 첫 스텝으로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시험용 영어에서 준동사를 좀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 영상 속에서는 실전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하거나 영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살펴볼 테니까 즐겁게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곧 준동사 2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